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 차고지. 시내버스 수십 대가 연기를 뿜으며 타오릅니다. 40m 정도 떨어진 차고지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불꽃이 솟아오르는데요.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03시 02분에 화재를 수보해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 차고지 안쪽으로 총 85대의 차량들이 아주 빼곡히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최초에 보니까는 차고지 안쪽으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불이 일단 연소가 벌써 진행이 된 상태였었고요. 또 차고지 앞쪽 우측 부분으로 또 한 군데 차량이 막 연소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두 곳에서 이렇게 화재가 진행되는 걸 갖다 목격했습니다. 주차된 버스는 모두 85대.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짝 붙어 있어 불은 더욱 빠른 속도로 옮겨 붙었습니다. 대원들은 거센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다음 날 운행을 위해 버스마다 연료를 가득 채워놓은 데다 워낙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대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착을 해서 차고지 안에 워낙 많은 차량들이 이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 외부에서 일단은 방수를 해서 진압을 실시를 했고요. 저희 그 직원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를 수배해가지고 아직 연소되지 않는 차량들을 총 47대의 차량을 외부로 이동시킨 다음에 내부로 진입을 해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에 탄 버스 유리창은 모두 깨졌고 내부는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버스는 뼈대만 남은 채 앙상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 30대가 완전히 불에 탔고 8대가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또 차고지 내에 있던 3층 건물도 불에 타는 등 모두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버스 차고지 화재 사고는 버스 회사의 불만을 품은 이의 방화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0일 새벽 소유 뭉치를 든 한 남성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주차장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70여 대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불을 낸 이 남성은 사체 때문에 받은 압류 통지서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불황이 계속될수록 이런 방화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방화 또는 방화 의심으로 1,5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연평균 70명이 사망을 하고 23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화재 사망자 10명 중 2명이 방화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일단 방화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연소 현상과 달리 방화범들이 보통 보면은 사회적 어떤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또 장난성 이런 마음들을 갖고 이제 방화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방화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보통 이제 가연성 휘발유라든가 가연물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화재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골목길이라든가 이렇게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이런 가연성 물품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그 피해를 주는 이런 화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방화의 특징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죄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풀이 묻지마식 방화가 발생하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남자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를 불을 붙인 뒤에 바닥에 던져 불을 지른 사건인데요. 이 때문에 12량의 전동차가 모두 불에 탔고 인명피해도 엄청나 192명이 사망을 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방화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도 빼앗아갔는데요. 지난 2008년 2월 10일 우리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숭례문에 신화를 붙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 화재로 600여 년을 이어온 민족혼의 상징인 숭례문이 누각을 바치는 석축만 남긴 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방화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방화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재의 대부분은 실수와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지만 일부러 불을 내는 방화 범죄도 적지 않은데요. 방화는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한 이면도로 30톤에 달하는 거대한 트레일러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무엇인가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한 인부가 트레일러 뒷바퀴에 왼쪽 다리가 끼인 것입니다. 예, 주행 중에 이면도로에 이제 늘어진 전선이 차량에 걸려서 작업자가 늘어진 전선을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이 움직이면서 작업자의 왼쪽 발목이 트레일러 뒷바퀴에 끼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유압 장비를 이용해 다리를 빼내려고 하지만 거대한 트레일러 바퀴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혹시 사고자의 다리에 조금이라도 압박이 가해질까봐 조심 또 조심합니다. 현장 도착 즉시 요구자의 발목 상태를 확인 후 지렛대를 사용하여 타이어 바람을 제거 후 유압 장비를 이용하여 요구자를 안전하게 구조 후 구급대에 인계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잠시 후 트레일러 뒷바퀴에 끼인 다리가 빠져나오는데요. 사고 남성은 왼쪽 발목과 다리에 골절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칼국수집. 구조대원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성의 손이 기계에 끼어 있는데요. 칼국수집 직원인 이 여성은 면을 만들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던 중 손이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여성은 오른쪽 손가락뼈 4개가 으스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런 끼임이나 감김으로 인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경우 부상이나 자칫 생명을 잃는 사고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기계 장치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체나 옷의 일부가 끼고 감겨 넘어지거나 상처가 나는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나이를 보아 막론하고 이런 유형의 사고의 경우 큰 부상을 동반합니다. 신체 부위 손상에서부터 심한 경우는 절단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산업재해자 93,292명 중 감김이나 끼임으로 16,046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 감김이나 끼임에 의한 사고를 당한 셈인데요. 감김, 끼임 재해는 주로 회전하는 설비나 기계 사이에 몸이나 옷이 감기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헐렁한 바짓단이나 긴 소매는 기계 속으로 옷이 빨려 들어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긴 머리와 신발끈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머리는 묶은 상태로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시고 신발끈 또한 꽁꽁 맨 상태에서 작업을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모든 기계 장치의 사용 설명서는 사용 전 숙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기계 전원을 차단 후 119에 신고해 구조대원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감김, 끼임 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